인생은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움찔하시죠?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절망으로 꺼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사실을 정확히 보는 첫걸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도 결국 제 몸은 제가 감당한다는 아주 당연한 사실 말입니다. 그 사이에는 부모님, 친구, 연인, 배우자, 자녀, 동료가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 안에 저와 마주 앉아야 했습니다. 기쁜 소식도 결국 제가 소화해야 했고 슬픈 소식도 결국 제 마음이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외로움을 미워하는 대신 혼자라는 사실을 다루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무섭지 않게, 삶에 도움이 되게, 전 연령이 듣고도 마음이 편안해지도록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함께를 잘하는 법을 배우느라 혼자를 버티는 힘을 자주 놓칩니다. 학교에서는 협동심을 배우지만 쉬는 시간에 혼자 남아있는 아이의 심장을 배려하는 방법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워크를 강조하지만 퇴근길에 텅 빈 방으로 들어갈 때 마음을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설명서는 아무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연애는 둘이서 하는 것 같지만 다툼 뒤에 밤새 뒤척이는 것은 각자의 몸, 각자의 마음입니다. 결혼은 평생의 동행이라고 말하지만 아플 때 통증을 대신 느껴줄 사람은 끝내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혼자다는 냉소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주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함께를 망치지 않으려면 혼자를 다루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혼자를 다루는 첫 번째 기술은 설명되지 않는 시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더 잘했어도 결과가 같은 날,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밤, 특별히 상처받을 일이 없었는데 마음이 쪼그라드는 아침. 이때 우리는 이유를 쫓느라 자신을 더 몰아붙입니다. 왜 그런지 밝히지 못하면 게으르거나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마음에는 날씨가 있습니다. 맑음, 흐림, 소나기, 장마가 있듯 설명하기 어려운 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혼자라는 사실이 견딜만해집니다. 아, 지금은 흐림이구나. 이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구름을 혼자 걷는 동안 저는 저 자신과 손을 잡는 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 기술은 작은 의식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질서한 공백으로 두면 그 시간은 금방 불안이 들어오는 빈집이 됩니다. 반대로 의미를 부여한 작은 의식이 있으면 불안이 문턱에서 망설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컵을 데우고 차를 우리고 첫 모금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인사하는 의식. 침대에서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꾸고 3분 동안 등을 곧게 펴고 숨을 새는 의식. 퇴근 후 신발을 벗고 현관 앞에서 오늘 고생하셨어요 하고 귀로 들리게 말하는 의식. 작은 의식은 거창한 변화 대신 작은 등불을 켭니다. 등불이 켜지면 방은 같은 방인데 낯설미 줄어듭니다. 혼자라는 건 텅 빔이 아니라 제가 켤 수 있는 등불의 개수로 다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대화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은 배웠지만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습관적으로 부정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때 왜 그렇게 했어? 이런 말의 방향을 저는 조정하고 싶습니다. 방향을 돌리려면 문장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넌 왜 못하니? 대신 지금 여기서 가장 작은 다음 한 걸음이 뭐지요? 그때 왜 그랬어? 대신 그때의 나는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비난의 방향을 질문의 방향으로 바꾸면 혼자라는 사실이 곧장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질문은 문을 열고 비난은 문을 닫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문을 여는 연습을 하면 사람과 있을 때도 문을 닫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기술은 현실적인 일정표입니다. 혼자일 때 시간은 늘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채우거나 아예 포기해버리기 쉽습니다. 일정표는 과제가 아니라 호흡입니다. 저는 하루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오전은 몸을 깨우는 시간, 오후는 집중으로 한 덩어리의 성과를 만드는 시간, 저녁은 회복하는 시간. 각 구간마다 하나만 정합니다. 오전에는 20분 산책, 오후에는 40분 몰입, 저녁에는 30분 정리.
이 작은 박자만 유지해도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박자가 있으면 혼자라는 리듬이 생기고 그 리듬이 자신을 지탱합니다. 일정표가 빡빡하면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너무 느슨하면 자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만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만 해냈다는 느낌을 잠자리에 가져가면 혼자는 참을성이 생기고 내일을 기다릴 이유가 생깁니다. 5번째 기술은 관계의 경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혼자를 잘 다루는 사람만이 함께를 오래 지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지치는 이유는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계를 두려워해서입니다.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경계는 사랑을 오래가게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내일 오후에 도울게요. 그 주제는 지금 제겐 무거워요. 다른 이야기로 바꿔도 괜찮을까요? 이런 말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서로 다치지 말자는 안전벨트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수용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어딘지 더 분명해집니다. 선을 그어야 관계가 버팀목이 됩니다. 선을 못 그으면 관계가 짐이 됩니다. 저는 선을 그리는 법을 배우며 혼자를 지키고 함께를 지킵니다. 6번째 기술은 몸의 언어입니다. 마음은 때로 말을 듣지 않지만 몸은 비교적 성실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늦게라도 따라옵니다. 스트레칭 5개, 물 2컵, 햇빛 10분. 이 3가지는 우울의 언덕을 낮춥니다. 과학적인 이유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란 존재는 증명보다 경험에 설득됩니다. 몸이 먼저 밝아지면 생각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혼자라서 힘들 때 저는 신발끈을 묶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오래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파트 현관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뇌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신호가 쌓이면 혼자라는 말은 버틸 수 있는 말이 됩니다. 7번째 기술은 기록입니다. 기록은 혼자의 증거이자 혼자를 지나온 발자국입니다. 하루에 딱 3줄, 오늘 좋았던 것 하나, 어려웠던 것 하나, 배운 것 하나. 이 3줄만 기록하면 일주일 뒤에 저는 제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목격합니다. 기록은 스스로를 칭찬할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나는 늘 제자리였어라는 생각은 기록 앞에서 수그러듭니다. 오늘 한 줄의 산책, 어제 한 줄의 통화, 그제 한 줄의 빨래. 이런 사소한 줄들이 모이면 나는 잘하고 있다는 문장이 증거를 얻습니다. 혼자인 시간에 제가 저의 증인이 되어줍니다. 증인이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8번째 기술은 의미의 층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의미만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꿈, 사명, 소명 같은 단어만 의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의미에는 층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층에는 아주 일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는 의미, 늦지 않게 잠드는 의미, 오늘의 몸을 내일로 옮기는 의미. 이 바닥층이 튼튼해야 그 위층의 의미가 올라갑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래층의 의미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큰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의미 한 숟가락을 챙기면 내일의 의미가 올라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의미는 준비된 그릇을 찾아옵니다. 혼자인 시간은 그릇을 닦는 시간입니다. 9번째 기술은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사람은 잃을까봐 사랑을 미루고 다칠까봐 관계를 피합니다. 그러나 상실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사랑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 관계도 언젠가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더 잘하자. 이 태도는 집착을 비우고 감사로 채웁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붙잡음이 줄고 돌봄이 늘어납니다. 붙잡음은 상대를 조이지만 돌봄은 상대를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함 속에서 관계는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결국 혼자를 잘 돌보는 사람들끼리 만듭니다. 10번째 기술은 도움 청하는 용기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곧 모든 걸 혼자 하겠다는 선언은 아닙니다. 우리는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다만 도움은 서랍처럼 정리되어야 합니다. 어떤 도움은 전문가에게, 어떤 도움은 친구에게, 어떤 도움은 글과 책에게, 어떤 도움은 자연에게. 도움의 주소록을 만들어두면
막막함은 줄어듭니다. 나는 혼자다 다음에 그러나 혼자만은 아니다라는 문장을 덧붙이면 삶은 다정해집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뜻이지 세계가 나를 떠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 대기실에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 불을 켭니다. 그 사람의 등을 제가 대신 토닥여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라는 사실을 미워해서 더 외로운 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과 화해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화해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작은 선택입니다. 내일 아침도 첫물 한 잔을 마시며 인사해 보시겠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인생이 혼자라는 사실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배워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졌을 때 주변의 친구들이 웃고 있어도 무릎의 통증은 아이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달려와 안아줄 수는 있어도 아픈 무릎의 고통은 그 누구도 대신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쌓여서 어쩌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 결국 어떤 순간은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우리는 자라면서 그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언제나 곁에 누군가 있어줄 거라고 믿으며 관계에 기대며 혼자가 되는 순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사소한 비밀 하나도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공간에 숨겨놓고 싶어집니다. 친구와의 다툼이나 첫사랑의 설렘도 사실은 밤이 깊어질수록 혼자 곱씹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이때 처음 깨닫죠.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내 마음을 완전히 다 나눌 수는 없구나. 그 공백이 어쩐지 서운하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은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제 감정의 모양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가면 혼자의 무게는 더 선명해집니다. 직장에서 받는 평가, 성과의 압박, 동료들과의 경쟁은 결국 제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아무리 좋은 동료가 있어도 실적표에 찍히는 점수는 저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승진에서 밀렸을 때, 계약이 끊어졌을 때, 상사가 던진 차가운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질 때 옆에서 위로해줄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날 밤의 불면은 결국 저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합니다. 혼자를 부정하거나 혼자와 화해하는 것. 부정하는 길은 술이나 유흥 혹은 끊임없는 관계로 자신을 묶는 방식입니다. 반면 화해하는 길은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다시 균형을 찾는 연습입니다.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두 개의 세계가 나란히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상대가 아무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불안이 밀려와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묻습니다. 왜 사랑하는데도 외로울까? 그러나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이 혼자를 지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랑은 혼자를 더 깊이 알게 합니다. 상대가 다가와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분명히 있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다룰지는 제 몫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랑은 상대방이 나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빈자리를 인정하도록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중년이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혼자를 마주합니다. 부모님은 점점 늙어가시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돌아보면 결국 남는 건 나 혼자구나 하는 실감이 더 깊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어 하지만 결국 기댈 수 있는 벽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 허무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토대 위에 있을 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더 잘 알게 됩니다. 인생의 동행은 영원하지 않기에 순간순간이 선물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진짜 의미의 혼자와 만납니다. 배우자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결국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옆집보다도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때 혼자는 낯설지 않은 동반자가 됩니다.
평생 준비해왔던 그 연습이 빛을 발하는 시점이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집을 지키는 시간이 늘어나도 그게 두렵지 않은 삶. 오히려 평온하게 자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경지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라는 말은 버려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저 자신과 가장 오래 함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친구, 사랑, 동료 모두 소중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지탱하는 기초는 결국 저라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저는 남을 더 사랑할 힘도 저를 지킬 용기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인생은 혼자다라는 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말 속에 버려진 느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 혼자라는 건 버려진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누가 대신 기뻐해줄 수 없으니 결국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주체가 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혼자임을 느낄 때는 보통 위기의 순간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교실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붙잡고 있을 때 옆자리에도 수험생이 있지만 실제로 시험지를 풀고 답안을 적는 순간은 나 혼자입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서 낯선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를 켜고 상사의 시선을 느끼며 손끝이 떨릴 때 도와주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일을 해내야 하는 건 내 몫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의사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동안도 그렇습니다. 가족이 옆에 있어도 그 순간의 불안은 나 혼자서 버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무겁게 느껴질 때는 대체로 비교가 시작될 때입니다. SNS 속 웃는 얼굴, 화려한 성취, 남들보다 앞서간 것 같은 발걸음을 보면 제 혼자가 결핍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는 저만큼 못 갔을까?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혼자를 패배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고 눈을 감으면 알 수 있습니다. 혼자는 패배가 아니라 기본값이라는 걸요. 모든 사람이 혼자입니다. 단지 누구는 그 사실을 빨리 인정했고 누구는 늦게 인정했을 뿐입니다. 늦게 인정할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빨리 인정할수록 혼자는 차분한 힘이 됩니다. 저는 혼자일 때야말로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으면 방해가 적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오롯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 앞에 앉아 오늘은 꼭 책 한 권을 읽자고 마음먹을 수 있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운동화 끈을 묶고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면 혼자라는 시간이 두려움에서 성장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이때 중요한 건 거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기 한 줄, 스트레칭 10분, 커피 내리기 같은 작은 행위들이 쌓여 혼자라는 시간을 빛나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혼자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을 달래려고 관계를 마구잡이로 늘립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붙잡으면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혼자라는 시간을 스스로 충실히 보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 떠나가도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 다가와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이 든든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자를 잘 다루는 사람만이 함께를 오래 지킵니다.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조건이기도 하다고요. 혼자라는 걸 두려워하면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들고 의존은 곧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혼자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당당해집니다. 혼자가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면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는 시간은 덤이 됩니다. 덤은 감사로 느껴집니다. 감사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러운 관계는 오래갑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혼자라는 사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제대로 서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혼자라는 건 벌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준 훈련입니다. 언젠가 더 큰 시련이 올 때도 지금 이 혼자의 연습 덕분에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알게 될 겁니다. 인생은 혼자라는 말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요. 혼자라는 것을 인정할수록 인간관계도 건강해집니다. 혼자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 매달리고 집착하게 됩니다. 상대가 떠날까봐 불안해하고 그 불안은 관계를 더 빨리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혼자와 화해한 사람은 함께할 때 더 여유롭습니다.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있어도 과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관계, 편안한 관계는 혼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혼자를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지혜는 인생의 끝자락을 준비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혼자 눈을 감게 됩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마지막 발걸음은 혼자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삶 내내 불안하지만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면 삶이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어차피 마지막은 혼자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자. 이렇게 마음이 정리되면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라는 말은 차가운 선언이 아니라 따뜻한 준비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나와 가까워집니다. 나와 가까워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혼자는 우리가 세상과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는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혼자를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이지만 그 혼자를 잘 살아낸 사람만이 함께를 더 따뜻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